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도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벌써 2월입니다. 시간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1년이 12달이니까 6분의 1이 지난, 이제 막 6분의 1을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새해 맞고 어떤 결심 같은 거 안 하셨어요? 그대로 그 결심 지키고 계세요? 많이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네, 벌써 포기한 것들이 많아졌고요. 예. 다이어트, 운동, 독서,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세우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세우셔야죠. 네, 네.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계획을 잘게 쪼개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세워라. 원래 1년 계획은 12번 세우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계획에 또 다른 계획을 또 지금 세우고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근데 계획 중에 그 공연을 좀 많이 보고 공연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요. 이제 시사야 덕분에 매주 쉬지 않고 공연을 한두 편 정도는 꼭 보게 돼서 제가 이제 공연하는 사람이지만 시사야 덕에 더 공연에 좀 애정이 생기는 일들이 있어서 공연하는 사람으로서 시간을 제가 지금 헛되게 보내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히려 출연해가지고 출연료를 받는 게 아니라 보람을 느껴가면 진짜 좋잖아요. 네, 출연료도 제작진 입장에선 더 받으면 좋죠? 좋긴 한데. 네. 자, 그럼 얘기하신 게 혹시 오늘 공연 소개해 주시는 거랑 뭔가 관계가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척하면은 바로 아시니까. 뭔가 맞습니다. 이렇게 밑자락을 까시는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아마 그 단어는 또 이제 찾아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공연의 제목이 헛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제목이에요. 뮤지컬 웨이스티드라는 뮤지컬이거든요. 딱 그 표현 그대로네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뮤지컬이에요? 이게 좀 뮤지컬 제목이 웨이스티드, 헛된 이런 느낌이면 좀 상상이 안 가실 수 있잖아요. 작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공연을 만든 제작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제작사가 꾸준히 정말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시즌별로 공연을 올리고 있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연극열전이라는 곳의 공연이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맞죠. 연극열전?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연극열전이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연극열전 시즌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9번째 시즌이었거든요. 이 9번째 시즌으로 4개의 공연이 라인업이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공연이 바로 이 뮤지컬 웨이스티드고요. 이 연극열전을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04년도에 한국 연극의 활성화, 대중화를 위해서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그 이름이었어요. 근데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뒀고 당시 한 시즌에 연극으로만 17만 관객 정도 이상이 그 연극을 찾아서 대단하네요. 굉장한 붐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공연이 매진 사례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누가 이 공연을 한대더라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2007년 말에 주식회사 연극열전이라고 해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프로젝트 팀 같이 만들어서 공연 기획을 하다가 아예 회사를 차리자. 그렇죠. 그렇게 운영이 돼서 그 이후로 연극열전 2, 연극열전 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한 해 하는 시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시즌은 2년에 걸쳐서 공연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꾸준히 이어오고 있었던 팀의 공연이고, 이 연극열전이 이제 작년에 연극열전 9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연극열전에서 했었던 작품들을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에쿠스, 그와 그녀의 목요일, 버터플라이, 킬미나우, 톡톡, 킬롤로지, 그다음에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렁스, 마우스피스, 그리고 제가 이 시사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등산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그 연극 터칭 더 보이드라는 작품도 연극이었어요. 그 작품도 역시 이 연극열전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학로의 공연의 거의 중심에 있는
회사다? 그렇죠. 예. 네, 대학로 공연의 메카, 뭐 연극의 메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를 얘기하거나 이 회사의 작품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많이 부러워집니다. 같은 제작사 입장인데 네. 저기 너무 잘 나가는 것 같고. 일단 작품을 보는 안목이 너무 샘나고 좋은 작품들을 좋은 배우들과 훌륭한 연습 과정을 거쳐서 완성도 있는 공연을 만든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샘나고 거기 이제 그 대표님이 그 굉장히 말씀도 조곤조곤 잘하셔서 네. 코로나 위기 때 그 이제 정부랑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도 네. 공연하는 사람으로서의 의견을 아주 잘 피력해서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극열전에서 뮤지컬도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작품 이제 뮤지컬은 두 번째 작품이 바로 이 뮤지컬 웨이스티드인데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왜 그 공연 같은 거 선택할 때 보통은 어떤 배우가 나온다. 네. 이런 걸로 많이 선택들 하시는데 예. 그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이제는 공연을 꾸준히 해왔었던 어떤 제작사를 보고도 선택해 보실 만하다. 그리고 제가 시사회에 나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공연은 믿고 보셔도 된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미 그런 건 청취자분들께서 생기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러잖아요. 연극열정 회사 굉장히 괜찮아. 이러면 그냥 사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M&A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희 회사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저희 회사도 누군가 어떤 큰 기업에서 제휴 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또 실내에 있는 작품을 만드는 회사로 제가 하고 있는 회사, 주식회사 랑이라는 회사, 뮤지컬 시데레우스, 풍월주, 크로이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미드나잇 이런 좋은 공연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니까 제가 오히려 좋은데요. 자, 그러면은 뮤지컬 어떤 작품인지 웨이스티드 발음하기 어렵죠.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작품 뮤지컬 웨이스티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목이 이제 헛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드라마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브론테 남매들이 있습니다. 브론테 남매들. 좀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되실 텐데 이 브론테 남매들 중에 첫째가 샬럿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샬럿이 단어를 모아서 책을 만들었던 창작의 과정이 헛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근데 이 남매들이 당신의 그 작업이 헛된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 작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론테 남매의 일화를 좀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당시에 편견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남매가 부딪혀왔었던 열정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뮤지컬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장인물은 어때요? 네. 아마 제가 브론테 남매라고 그냥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바로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작품 이제 보기 전에 좀 자료 조사하다가 알게 된 일이기도 한데 아마 적어도 제목 정도는 분명히 들어보셨을 법한 책의 저자들입니다. 이 남매들이. 제인 에어라는 책의 저자 샬롯 브론테, 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 그리고 아그네스 그레이 이 책의 앤 브론테. 이 사람들이 자매입니다. 모르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들어본 이름인데? 다 자매야? 다 자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남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형제도 한 명 있거든요. 둘째로. 이제 당시에 화가이자 시인으로 활동했었던 브레넬 브론테까지 해서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작가로 활동했던 이 브론테 남매들의 생애를 그린 작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걸 해외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각 외국에서 먼저 공연된 걸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라이선스 공연이죠. 그러면은 거기서는 뭐 정말 유명한 스토리겠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책을 많이 보진 않아서 저도 이제 자료 조사하면서 놀랍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소재 때문에 사실 이 웨이스티드라는 뮤지컬이 만들어져서 이번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로 뮤지컬 브론테라는 작품도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소재가 너무 관심이 가는 이 남매들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남매들이 다 뭔가 글을 쓰거나 뭐 예술 활동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실존하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하면 그렇죠. 일종의 좀 위인전같이 흘러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위인전이긴 하지만 위인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사실적인 형식,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적인 형식과 환상적인 음악 그리고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이 공연을 만들어서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도대체 어떤 공연인지 오히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가 이 대본 쓰면서도 사실적인 형식, 환상적인 음악, 파격적인 퍼포먼스 이렇게 쓰면서 네. 이건 연극열전 대표님이 들으시면 좋아하시겠다 생각을 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제 사실적인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남매들의 모습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그냥 이 서사를 위주로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네. 공연의 시작 장면이 이렇습니다. 이 가장 큰 그 여자분이죠. 샬롯. 이게 큰 아이, 큰 형제, 그러니까 맞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딸. 네. 샬롯의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모습으로 공연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당시가 19세기고 19세기 상황에서 샬롯의 다큐멘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샬롯이 당시에 제인 에어의 작가도 아니고요. 네. 필명인 커러벨도 아니고 평범한 목사의 아내, 그러니까 아서 니콜스 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으로 촬영을 하기 시작하죠. 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도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간 동생들이 극중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린 시절로 쑥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공연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쭉 그냥 서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4명의 남매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딱 보여주는데 이걸 굉장히 밀도 있는 대본으로 해서 이 좀 그 사실적인 어떤 그 형식으로 공연을 아주 빈틈없이 만들어낸 공연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공연 보면 좀 서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식의 공연을 보면 좀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성이 굉장히 독특한 뮤지컬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근데 뮤지컬이니까 아무래도 네.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 환상적인 음악. 이쪽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렇죠. 네. 약간 인터넷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 공연이 300석이 채 되지 않은 한 260석 되나요? 이 정도 공연장에서 소극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공연도 인터미션이 있고 150분짜리 좀 긴 공연이에요. 네. 그리고 이 150분짜리 공연에 30곡이 넘는 곡이 30곡이 넘는 32곡인가 4곡 정도의 곡이 아주 풍성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많은 거잖아요. 네, 엄청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공연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인 이 라이브 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뮤지컬 웨이스티드가 락 뮤지컬이라고 하거든요.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저도 이제 음악을 잘 알지 못해서 음악이 여러 가지 장르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하드락이 나오기도 하고 포크락이 나오기도 하고 오페라 같은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가스펠 같은 음악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이 음악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이 다 락이라는 음악 안에 형성이 되는데 이걸 연주자들 4인조 밴드 연주자들과 4명의 남매들의 노래로 들으면 폭발적인 그 느낌이 아주 진짜 공연 끝나고 나서 한동안 보통 공연 끝나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공연 좋았다 이러면 이제 조금씩 사라지기 마련인데 며칠 가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공연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공연장이 300석이 안 된다면서요. 네. 이걸 뮤지컬로 하고 네. 거기에 라이브가 들어가니까 네. 완전히 압도당할 것 같은. 그렇죠. 이런 식의 형식의 공연들이 이제 뮤지컬 리즈라는 공연도 있었거든요. 네. 비슷한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 소극장 안에서 콘서트 같은 그러니까 차라리 뮤지컬 좀 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재미있는 한번 콘서트를 보러 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노래를 한 곡 준비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느낌이 어떨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노래 한 곡을 갖고 왔는데 우린 모두 글을 써라는 넘버거든요. 이 뮤지컬 웨이스티드에 나오는 넘버인데 보통 이제 이 넘버를 어떤 배우가 부른 버전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곡은 이번에 참여하시는 더블 트리플 캐스팅들이 모두 다 함께 불러서 소절을 나눠서 함께 부른 넘버고요. 제가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그래서 한 4분 몇 초 되는 곡인데 좀 일부분만 좀 들려드려서 분위기만 좀 느끼시라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너의 말 모든 말 태어나길 기다려
혀끝에 너를 닮은 단어를 찾아 정교한 펜으로 칼처럼 도려내 단어를 뱉어내. 아니 진짜 소설을 써보자고 두 번의 출판사에 다들 하나쯤 있잖아. 좀 길고 짜릿한 얘기 이게 과연 맞는 길일까. 언니 못 믿니? 그럼 믿겠니? 그런데 근데 그게 좀 됐어. 그만해. 입 다물고 그냥 써. 그리하여 소설에 도전해본다. 기나긴 글을 써보자. 어린 시절 생각나. 잡지 썼잖아. 비슷한데 좀 더 강렬하게 시선을 담아내. 나는 도발해. 나는 아그네스 그레이. 어떤 얘기를 써볼까. 남의 집 애들을 가르친 경험들. 같은 남자 복수의 화신. 우리들은 각자 자신만의 소설을 쓴다. 뚜렷한 목표 생겼어. 그래서 글을 써. 집중해 어서 글을 써. 계속 써. 빼곡히 채운 종이 위에 내가 만든 세상이 고단한 하루 끝. 글 쓰는 새벽 생각들이 타오르네. 난 항상 소리가 들려. 머릿속에서 울려. 내 몸을 도구로. 뮤지컬 웨이스트 리드 가운데 우린 모두 글을 써라는 넘버 짧게 듣고 왔는데요. 네. 조금 늦은 시간이라 네. 너무 이렇게 좀 시끄러울까? 네. 요란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도껏 느낌까지는 아닌데요. 네, 개인적으로 됐는데요. 이 시간에 시사회 듣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늦게 주무신다고 생각해서 네. 더 세게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네. 공연장에서 보는 그 현장감 이것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죠.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그 퍼포먼스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네. 단락 들어가겠습니다. 네. 환상적인 퍼포먼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당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19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상하시겠지만 이 대단한 작가들이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주는 아픔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거죠. 네, 여성들한테는 좀 이게 좀 제한적이었었으니까. 그렇죠. 차별적인 게 있었겠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남매들 가정이 재산도 그렇고 사회적 계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연 이 뮤지컬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궁금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단한 음악을 배우들이 가창력으로 소위 말해서 찢어놓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음원으로 듣는 거 말고 현장에서는 대단한 퍼포먼스로 정말 찢어놓거든요. 이 임팩트를 실제 공연장에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좀 하나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는 의상을 입고 있어요. 배우들이. 근데 그 의상에 묘한 장치가 있는데 핸드마이크를 딱 꽂을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것들이 있어요. 타지를 할 수 있으면 의상에. 그래서 이 마이크를 중간중간에 확 뽑아들고 이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느 순간 락 콘서트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를 가지고 당시에 이 작가들이니까 이걸 펜처럼 활용하면서 막 휘갈기면서 막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이 퍼포먼스가 어떤 의미처럼 다가왔냐면 그 시대를 어떻게 이 벽을 어떻게 이 브론테 남매들이 무너뜨렸을까? 이걸 그 시대를 향한 칼 같은 느낌으로 총 같은 느낌으로 그거를 마이크를 총 같은 느낌으로 쓴다. 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부르는 이 소리가 다 총알이고 세상에 대한 항변이고 이런 느낌이 들어져서 그래 공연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연출 자체가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배우들이 정말 대단한 가창력으로 노래를 소화시키고 4명의 연주자가
무대 아래 지하에 살짝 비치는 틈 사이로 연주자들이 있거든요. 그 네. 밴드 드럼 소리나 기타 소리나 이런 것도 쫙 들려오고 예, 네, 4인조 밴드에 4명의 배우 그리고 이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의상 옆에 붙어있는 마이크 주머니. 예. 그래서 마이크를 뽑아들 때마다 마치 아더왕이 검을 뽑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것도 마이크만 이렇게 막 그 마이크 가지고 네.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막 그렇죠. 던졌다 받았다가 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이크로 펜을 썼다가 노래를 불렀다가 네. 그리고 중간에는 스탠드 마이크도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게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그 눈으로 보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확 오는 거죠. 그 시대를 살고 있진 않았지만 아직도 그 공연 보신 흥분이 안 가신 것 같은데요. 예, 이거 그냥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막 흥분해서 지금 승모근이 올라오면서 얘기하는 이 아니 모습을. 근데 공연 포스터가 네. 그 마이크가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뭔가 맞아요. 약간 그 붉은색의 뭔가 헝겊 같은데 마이크가 이렇게 꽂힌 느낌이었어요. 그게 그거네요. 정확히 보셨네요. 그리고 공연에 이제 배우들의 그 프로필 사진 같은 것도 봐도 그 시대의 의상을 입고 있는데 줄이 달려 있는 마이크를 쥐고 있거든요. 공연장에서 보면 그냥 락 뮤지컬이니까 저렇게 찍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공연을 막상 보니까 의미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시대의 세상을 향해서 뽑는 마이크 소리로 된 어떤 총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의미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공연 보는 재미도 있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 무대 장치 자체는 어때요? 무대 장치는 대단한 게 별로 없고요. 아주 심플하게 계단같이 심플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주 작은 아이디어로 그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마치 브론테 남매들이 살았던 집 같은 형태로 느끼게 해주고 그 브론테 남매들이 살고 싶다는 그 동네도 아주 작은 소품으로 이용해서 보여줘서 아기자기한 면도 살짝 보여주고 네. 무대는 휑한 듯하지만 노래로 채워지는 그 마이크를 갖고 들어왔을 때 채워지는 그 느낌이 대단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배우나 네. 가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특별할 것 없는 네. 그런 300석 정도가 안 되는 공연 무대에 4명이 올라가서 맞습니다. 4명의 밴드가 연주하는데 네. 그렇게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서 넣을 수 있는 그 에너지라는 게 엄청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뭐 최근에 대형 뮤지컬들 정말 어마무지한 자본으로 화려한 무대를 수놓은 공연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볼맛이 나지만 이 소극장에서의 공연은 이런 심플한 듯한 무대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대 이런 것들이 관객분들의 뇌리에 좀 오랫동안 남는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웨이스티드 준비해서 시사회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지라고 생각하다가 웨이스티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헛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저 시대에 브론테 남매가 저렇게 살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뮤지컬로서의 형식도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 나서 한동안 이 메시지가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지나온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누가 인정해주고 그래야 살아갈 맛이 나고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웨이스티드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뭐 지나왔던 돌이켜서 그 시절에 내 삶은 좀 헛됐다?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웨이스티드 준비하면서 생각한 멘트입니다.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네, 너 잘하고 있다 이 말 듣고 싶거든요. 잘하고 계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